네, 안녕하세요. 현장연구 발표 연구자 송다빈입니다. 저는 영어 읽기 전략 지도를 통한 영어 읽기 능력 향상 연구를 했고요. 전자사전 활용 지도를 중점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연구한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5학년 비반 학생 25명인데요. 여기는 한국의 교육과정을 따르는 제외 한국 학교인데요. 외국어의 경우에는 좀 별도의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네 번째 항목을 보시면은 주 6시간 영어 수업이 있고 원어민 선생님, 한국인 선생님이 시수를 나눠서 수업을 진행을 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 수업 시수도 많고 또 학생들 70% 이상의 사교육도 받고 있어가지고 학생들 수준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A반, B반, C반 학기 초에 레벨 테스트를 실시해서 수준별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 제가 연구를 진행한 바는 B반입니다. 네, 연구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영어 읽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았는데요. 초등학교 영어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흥미를 위해서 음성언어 중심 수업이 굉장히 중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읽기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의 연습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좀 연습의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이러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 항목에서는 영어 학습의 경우 위계성이 있어서 읽기 학습 결손이 발생하면 이게 누적돼서 학습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학생들을 이렇게 봤을 때 막 듣기 말하기는 크게 거부감이 없었으나 읽기에서 좀 자신 없어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주제 관련해서 문제인식을 하게 되었고요. 또 특히 학습 결손 관련해서도 저도 굉장히 공감을 했던 게 초등학생 수준의 그 교과서랑 그 중고등학교 교과서랑 봤을 때 그 영어 지문의 난이도 차이가 너무 많고 초등학교는 사실 지문 자체도 너무 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번 연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읽기 관련해서 좀 더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 목적은 읽기 전략 지도를 통해서 학생들의 읽기 능력 향상이고요. 연구 질문은 그에 이어서 읽기 전략 지도를 통해서 학생들의 읽기 능력이 향상되는가를 잡았습니다. 이론적 배경을 보시면 옥스포드가 읽기 학습 전략을 이렇게 다 정리를 해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직접 전략, 간접 전략, 여러 가지 기억, 인지적, 정의적, 사회적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전자사전 활용한 읽기 학습 전략 지도를 택했기 때문에 옥스포드의 전략 중에서는 분석과 추론해서 번역하기, 전이시키기 이런 부분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도 이미 전자사전 활용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요. 그쪽에서 좀 시사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전자사전이 영어와 모국어 화자 사이의 거리를 많이 줄여주고 영어 능력이 부족한 학생에게는 좀 더 자신 있는 대화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이 연구에서 밝혔습니다. 또한 이 코야마라는 일본인 학자는 전자사전 활용으로 인해서 단어 찾는 빈도수가 증가되면 또 더 좋은 독해력을 이끌 수 있고 스스로 이렇게 찾기 때문에 기억도 더 잘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연구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한 방법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시한국학교 5학년 학생 25명을 데리고 2주 동안 진행을 했는데요. 근데 사전평가, 사후평가까지 합치면은 4차시 정도가 되지만 그냥 훈련만 진행한 거는 2차시 정도밖에 안 돼서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또 자료 수집 및 분석 절차를 말씀드리자면 사전평가, 사전 설문지를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훈련을 했고 그 후에 사후평가, 사후 설문지를 진행했습니다. 또 관찰은 전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연구 방법에서 사전평가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오른쪽에 보이는 이 지문을 가지고 사전평가를 진행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수상과학에 관련된 지문입니다. 이걸 읽고 아래쪽에 TF 문제 4가지에 학생들이 답하도록 했고요. 사전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게 하였습니다. 또한 이 지문은 학생들이 배워본 적 없는 지문이고 여기서 사용하는 교재 워크북, 부교재에 있는 지문을 그대로 가져온 사전평가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전 설문 부분에 있어서는요, 오른쪽에 보시면 객관식으로 8개의 질문을 했는데 영어에 대한 흥미도, 두려움, 자신감 이런 부분에 걸쳐서 묻고 있고요. 왼쪽에 서술하는 부분은 보시면은 영어 읽기 하다가 어렵다고 느끼는 게 어떤 건지, 또 그럴 때 나는 어떻게 그걸 헤쳐나가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평균 맞힌 개수는 2.04점이 나왔고요. 또 서술형으로 물어봤을 때 답변을 보면 어떨 때 어려운지 질문에 대해서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어렵게 느껴진다가 가장 많았고요. 두 번째로 문장이 이해가 안 될 때 어렵다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를 물어봤더니 번역기를 통째로 사용한다, 아니면 포기한다, 이런 답변이 좀 많았습니다. 아래쪽에 선생님께 질문한다, 뭐 검색해본다, 이거는 스스로 어느 정도 알맞은 학습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학생들이었는데요. 그렇지 않은 학생도 굉장히 많았던 걸 알 수 있었고, 특히나 단어에 대해 어려운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전자사전 쪽으로 학습 전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 객관식 질문에 대해서도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른쪽에 이제 평균 점수를 내봤어요. 이거는 이따가 사후평가 결과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읽기 전략 지도는 어떻게 하게 되었냐면, 아까 잠시 말씀드린 대로 사전 평가 그리고 사전 설문 결과 단어에 대한 어려움을 느낄 수 있었고요. 제가 관찰을 해보니 사전을 활용해도 단어의 뜻을 정확히 찾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자사전으로 함께 단어를 정확히 찾아서 읽기 할 때 활용하는 그런 훈련을 같이 진행을 했고요. 2차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후평가를 진행을 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 지문으로 했고요. 이거는 이제 멍에 관한, 우리 신체에 멍이 들고 그게 뭐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런 것이고, 색깔은 어떻게 변화하고, 빨리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지문이었고, 똑같이 사전을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후평가를 한 뒤에도 사후 설문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객관식 8개는 똑같이 진행을 했는데 이제 서술형을 좀 바꿨어요. 읽기 하는데 어떤 도움이 됐나요? 읽기 연습을 하는 동안 어떤 감정과 느낌이 들었나요? 좀 이런 부분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요, 아쉽게도 평가의 점수는 낮아졌어요. 원래 2.04점이었는데 1.56점으로 낮아졌고요. 이거에 대해서 요인 분석을 해봤는데, 기존의 전자사전 관련 연구를 좀 찾아보니까 아이들이 전자사전 활용한 훈련 후에 어휘 자체에 대한 평가를 해보면 그거는 좀 높아질 수 있지만, 정말 능동적으로 스스로 사전을 활용해서 그거를 문맥상 알맞게 활용하는 거는 굉장히 그렇게 되기까지는 굉장히 어렵고 오류가 많이 발생했다라는 연구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연구 결과를 봤을 때 좀 중하위권 학생들이 전자사전을 능동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려야 했던 것 같고, 또한 이제 사전평가, 사후평가의 지문 난이도를 제가 섬세하게 이제 점검하고 맞췄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좀 이렇게 아이들이 결과가 낮아진 게 아닌가, 이렇게 요인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설문 결과를 봤을 때는 아이들이 파파고보다 사전이 더 좋다는 걸 알게 되었다, 모르던 문장 뜻을 알게 되었다, 모르는 단어도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부분이 좀 유의미하게 다가왔고요. 또 읽기 훈련하는 동안 어떤 감정 느낌이 들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어려웠다, 재미없었다, 포기하고 싶었다, 지루했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술형 말고 객관식도 한번 보자면요. 네, 이거 이제 한번 사후 객관식인데 이걸 이제 사전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교한 결과는 여기 있는데요. 네, 보시면은 이제 윗부분에는 흥미도에 관한 질문들인데요. 보면은 흥미도는 대체적으로 낮아졌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6번, 7번 같은 경우는 영어 읽기에 대한 자신감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그래도 상승된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마지막 질문도 모르는 거 나왔을 때 불안한지, 이게 원래 점수가 좀 높았는데 그게 이제 낮아져서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 요인을 좀 분석을 해보자면, 이 연구가 기말고사가 끝난 다음에 진행이 됐어요. 이 학교는 이제 아직도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는 학교인데,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은 애들이 학업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긴장이 풀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계속 쉬고 싶다, 게임하고 싶다, 이런 요구를 굉장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연구를 이제 끌고 가면서 좀 미안했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정의적인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리고 사실 영어 사전 찾아서 영어 읽기 하는 활동 자체가 그렇게 재미있기는 또 힘든 거라서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기도 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 및 성찰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수준별 학급이라서 저는 처음에 이 25명의 학생들이 다 비슷한 수준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연구 진행을 해보니까 이게 또 적지 않은 수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상위권 학생, 하위권 학생, 중위권 학생을 좀 더 다른 학습 그 단계를, 난이도를 조절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 중위권, 하위권 학생들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연구 기간이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전자사전을 활용해서 그걸 영어 읽기 과정에 자연스럽게 적용하기까지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거를 좀 익숙해져가는 과정에서 이제 사후평가 진행하고 연구가 끝났던 것으로 보여서 좀 기간이 길었다면 훨씬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제가 이게 시험 결과로 봤을 때는 떨어졌지만,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그래도 아이들이 전자사전 활용하는 능력이 확실히 전보다는 생기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좀 흥미를 느끼지 못한 학생이 많았기 때문에 다음에 또 연구 진행을 한다면 학생들이 보다 즐겁게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연구해서 적용을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연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반성을 해보았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